뭘 봐? 왜 저렇게 사람을 하찮게 보는 거야? 뭐가 불쾌해서 저러지?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저의 표현이 상대방과 관계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죠. 그런데 똑같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여기에서 하나 더 보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싹 웃지는 않았어도 이 표현 자체에서 조금 뭔지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고 뭔지 딱 부러져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눌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분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표현이 얼굴의 근육을 하나 바꾸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목소리에다가 그 다음에 내용까지 곁들이게 되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상처가 있었는가. 우리 시어머님은 딸보다 며느리한테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가슴을 에이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게 했는가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요, 말씀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셨을 때, 그랬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주 뭔지 모르게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보통 때 상대방에게 안 그러시는데 어떨 때 바쁘다던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에이듯이 말씀을 하셔요. 살을 에이듯이. 그게 상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말할 때는 항상 느리게 해요. 빨리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도 나한테 그런 걸 느낄까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서 그거를 느끼지 않게 되고, 처음에는 뭐 제사를 모신다든가 그럴 때 돈을 반 대고 우리가 반 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너는 돈 내놓을 거 없다. 내가 아주 기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막 옷도 사줘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남남 간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는 요 근래에 굉장히 전화를 받으면서 기분 좋은 분 한 분을 발견했어요. 바로 백문숙 선생님인데, 전화를 하면 박사님, 경상도 말인데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리듬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하니까 정이 드는구나. 그래서 저도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박 대표님 이렇게 이제 저도 연습을 해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듣기가 좋아서 그러면 나도 듣기 좋게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자기 표현은 끊임없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난 거는 이렇게 태어났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사느냐. 나라는 이 도구라고 봅시다. 이거를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사느냐 하는 건 계속 교정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정해 나가면서 자기 표현은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꿔나가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그럼 이 자기 표현은 뭐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만 내는 게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리만 내는 게 말이 아니에요. 이 몸, 표정, 동작, 태도, 자세 모두가 다 말이에요. 소리를 내는 말과 소리를 내지 않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구분할 수가 있겠죠. 소리를 내는 말은 음성 언어라고 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표정, 동작, 태도, 자세로 말하는 거는 신체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와 문자 언어 세 개가 언어의 종류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언어는 문자 언어만 배워왔어요. 그래서 문자 언어는 읽고 쓰는 게 중심이었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는 말하고 듣는데 사용이 되어져요. 그게 아닌데 음성 언어만 말하고 듣는 거지 신체 언어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시죠? 그런데 보세요. 말을 할 때, 소리를 낼 때 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그걸 느끼십니까? 자, 친구네 집에 전화를 했더니 조그만 아이가 받았어요. 아빠 계시니?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이 아이가 배를 내밀고 벌렁벌렁 이러면서 말을 한다는 게 읽히지요.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소리의 배경이 몸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절로 되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바로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백이에요. 소리의 백그라운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와 몸은 일치되어서 표현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종류에는 말하기, 듣기가 바로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 언어로 읽기, 쓰기는 바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합해서 우리가 우리 말을 할 때 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라는 것, 중국어라는 것, 영어라는 것, 스페인어라는 것, 어느 나라 말이든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거를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동안에 이렇게 중요한 자기 표현의 방법인 말하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왔는가? 왜 안 써왔는가? 왜 학교에서는 문자 언어 중심의 교육만 시켰는가? 그것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자는 게 최고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새벽에 나가고 매일 밤중에 들어와도 월급만 많이 갖다 주면은 아무런 궁시렁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쵸? 왜? 온 가족을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리고 도로도로 걸러 들어와도 시비 안 걸었어요. 그래도 월급은 또박또박 들어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었는데, 지금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죠. 높아지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하루 안 들어오면 용서받을까요? 작살나죠. 완전히. 다시 말하면 교양,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본처인데 당신이 나를 묵사발 만들지 않았냐? 어디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고 나를 왜 무시하느냐? 이런 논리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를 신경을 쓰게 되니까 기분이 나쁘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스피치의 시대가 되어진 이유가 말을 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들어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말만 사용한 게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느낌이 있는 말을 해주는 거에 말을 잘하는 겁니다. 더듬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 소리가,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투박해도 상관없어요. 감동적이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투리를 써도 그건 교정을 안 합니다. 왜? 사투리가 또 더 매력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쪽,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신경을 쓰면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